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현대 지정학에서 가장 오랫동안 꽁꽁 숨겨져 있던 미스터리 중 하나거든요. 다양한 언론 보도와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싹 다 모아서 도대체 왜 미국이 한국과를 향해 무려 60년 동안이나 이렇게 끈질기게 제재를 가하는 건지,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하나씩 추적해보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첩보 다큐멘터리 같지 않나요? 자,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사의 이면, 저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공산주의 정권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것. 네,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문장 정말 놀랍고도 아주 노골적이죠. 최근 경제 붕괴 직전에 몰린 한 국가를 겨냥해서 튀어나온 발언입니다. 그냥 단순히 경제적으로 좀 압박하겠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애초에 진짜 목표가 따로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거든요. 사실 이 발언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수십 년 동안 쿠바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 60년의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지금 쿠바의 현실을 딱 놓고 보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제재 때문에 경제가 진짜 말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쿠바에 핵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미국한테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대가 전혀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려 60년,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정말 가혹하고 극단적인 수준의 경제 제재를 퍼붓고 있어요. 아니 상대방은 이렇게 약한데 대응은 너무 무겁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인 불일치,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두 번째 섹션, 지정학적 공포와 냉전의 기억입니다. 자, 여기서 이 특정 숫자 하나를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시겠어요? 145km.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미국 본토와 쿠바 사이의 거리입니다. 145km. 이게 도대체 얼마나 가까운 건지 딱 와닿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거리보다도 짧습니다. 엄청나죠? 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 앞마당, 그것도 현관문 바로 코앞에 적대적인 국가가 똑하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미국 외교 정책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아주 본능적이고 지리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끔찍한 역사적 트라우마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1959년에 카스트로의 혁명으로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1962년, 그 유명한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다가 미국이랑 그야말로 정면 충돌할 뻔했잖아요. 당시에 진짜 전 세계가 핵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며 공포에 벌벌 떨었거든요. 미국은 이 사건을 거치면서 쿠바를 가장 가까운 적, 이 이미지로 뇌리에 아주 영원히 박아버리게 됩니다. 60년대의 그 끔찍한 공포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미국은 최근에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굉장히 심각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미국 정부 주장에 따르면요. 쿠바가 이란 같은 주요 테러 지원국들이랑 엄청 긴밀하게 지내고 있고 또 헤즈볼라 같은 국제 테러 조직한테 아주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게 현재 미국이 내세우는 강력한 압박의 공식적인 근거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알자지라 같은 일부 외신들은 미국의 이런 강경한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 백악관이 발표는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정작 그 테러 지원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심층 분석에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명분과 실체를 둘러싼 이 치열한 논란, 이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플로리다의 표심과 정치적 계산입니다. 140만 명?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쿠바계 미국인들의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인구가 많다 이런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14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 집단 사이에서는요, 공산주의를 극도로 혐오하는 강력한 반공 정서, 그리고 쿠바에 대한 아주 강경한 태도가 완전히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플로리다가 어떤 곳이죠?
네, 미국 대선 때마다 승패를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 유명한 핵심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쿠바라는 글로벌 외교 현안이 한순간에 미국 내 선거판의 표심을 가르는 결정적인 정치 변수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특히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전직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이런 강경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네 번째 섹션입니다. 숨겨진 변수, 바로 쿠바의 석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치나 역사 이야기 위주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쿠바 북부 해역 바닷속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에너지 자원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겉으로 싹 가려져 있던 이 막대한 경제적 이권, 이게 바로 수십 년 묵은 이 갈등의 이면에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동기로 꿈틀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인도의 한 국방보안 싱크탱크가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분석을 하나 내놨습니다. 이 전략의 단계별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요? 1단계, 베네수엘라를 압박한다. 2단계, 이란을 조인다. 그리고 3단계로 쿠바를 압박한다.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거대한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완전히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쿠바는 단순히 낡은 이념의 적이 아니라 전 세계 자원전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아주 핵심적인 타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최종 목표? 정권 전복. 우리가 지금까지 지리적 공포, 복잡한 선거판 표심 계산, 그리고 자원이라는 막대한 경제적 실리까지 쫙 다 훑어봤잖아요. 이 모든 실타래를 다시 처음 오프닝으로 싹 가져와서 연결해보면 명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이 끈질긴 제재의 가장 거대하고도 최종적인 목표, 그건 단순한 미국의 국가안보 보장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쿠바의 공산주의 정권을 뿌리째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빈자리에 철저한 친미 성향의 정권을 세우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거대한 정치적 업적을 확고하게 다지는 것. 네, 바로 이것이 무려 60년 동안이나 집요하게 이어져 온 제재가 진짜 도달하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종착지라는 분석입니다. 여러 출처를 통해 살펴본 오늘의 심층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이 60년짜리 치밀한 압박 작전은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결국 달성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국제사회에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혼란과 후폭풍만을 불러일으키고 끝날까요? 서울에서 대전보다 가깝다는 그 지리적 근접성, 뼛속까지 각인된 냉전의 트라우마, 스윙 스테이트의 표심, 그리고 바닷속에 잠든 거대한 경제적 이권까지,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거대한 체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국제 정세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 도발적이고도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함께 파헤쳐보시죠. 감사합니다.